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63, 평생 말수 적고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세 아이는 모두 출가하여 이제는 둘이서만 남았습니다. 남쪽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20평 남짓한 집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이지만 사실 우리 집의 하루는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물 한 잔을 들이키곤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말은 메뉴를 묻는 듯 보이지만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곧 우리만의 의식을 열어달라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잡아 끌고 숨결을 제 목덜미에 묻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달리 그의 숨은 뜨겁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숨을 들이킵니다. 옷깃을 스치는 손끝, 등을 감싸는 두 팔 밀려드는 무게. 머리로는 밥부터 하지라는 생각이 맴돌지만 몸은 이미 오래된 리듬에 이끌려 흡을 바꾸고 맙니다.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피곤함,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 그 모순된 감각이 우리 집 아침의 풍경입니다. 봄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흰 수건들이 펄럭이고 제 손은 젖은 빨래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남편이 두 팔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단단한 몸의 기운만이 제 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수건은 바람에 제 얼굴을 스치고 젖은 물방울이 무릎에 차갑게 튀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제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웃이 보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수건을 떨어뜨리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 안에서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친정 언니 생일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던 저를 남편이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옷을 들어 침대에 던지며 툭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대화 대신 행동으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제 심장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익숙한 긴장으로 뒤섞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뿌리치려 했지만 어느새 숨결이 가까워지고 두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몸은 마음과 달리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 시간에 늦었고 머리를 다시 감아야 했습니다. 내 시간이 시작되기 전 늘 그의 시간을 먼저 견뎌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은 물청소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 등 밀어줄까라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방울이 등에 흘러내리고 제 손은 거친 떼수건으로 그의 어깨를 문질렀습니다. 익숙한 점과 굴곡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결혼 초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 웃던 기억이 등을 다 밀고 물을 끼얹으려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하나가 말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그는 샤워기를 들어 제 어깨에 물을 흘려주고 손바닥으로 천천히 오래 제 옆구리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차갑던 타일에 기대 선 제 등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거울은 김에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숨결과 체온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없지만 이게 우리 부부의 대화구나.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해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간 우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뽑아와 제 앞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춥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배려의 말 같아 제 마음은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에 차를 세우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차 안은 곧 뜨거워졌습니다. 유리창에는 서리가 끼고 공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혹여 누가 볼까 불안했지만 그는 태연했습니다. 부부끼리인데 뭐 어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또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강원도 민박에서 묵던 여름밤. 좁은 방에 아이들 셋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저는 세면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을 잠그더니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애들 자잖아. 속삭이며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 아래서 작은 숨결만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깰까 조마조마했지만 그는 오히려 고집스럽게 더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별빛 쏟아지는 마당으로 몰래 나와야 했습니다. 풀잎 위에 맨발이 젖고 머리 위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똑같구나.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침과 묘한 안도감. 그리고 얼마 전 김장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손끝은 소금물에 얼얼했고 온몸은 고춧가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주잔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말없이 행동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처음 나온 감사의 말.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속에 퍽 하고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눈빛은 오래 머물렀고 손길은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먼저 그를 찾아갔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설렘과 늙은 오늘의 고마움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요구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아직도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몸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늦게라도 내게 건넨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의 피로와 원망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 없는 남편과 말없이 견뎌온 아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의 고맙니다가 제 지난 세월을 모두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말없이 행동으로만 사랑을 전하던 남편. 그가 늦게 내뱉은 단 한마디 고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을 모두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늦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말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